10월달 들어서는 달러가 또다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또 한국 주식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환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이때에는 외국인들이 쭉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하게 발생했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0% 확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달러가 좀 주춤하는 상태에서는 코스피가 약간 역의 비례관계를 형성해서 달러가 하락할 때는 약간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가 잠깐 좋고, 달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코스피가 맥을 못 추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확률이 70-80% 확률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1320원 수준에서 갑자기 1390원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치솟아 버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손실로만 5-6% 이상의 한 달 만에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외국인이 이탈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먼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의 1월부터 9월분까지의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3월분은 105원이 지급되고 4월분은 103원, 5월분은 105원, 그리고 6월분도 105원, 7월분도 106원으로 해서 균등하게 거의 균등한 분배금 지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8월분은 100원으로 약간 분배금이 삭감되었다가 9월분 분배금은 140원으로 껑충 상승한 분배금을 지급한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약 13% 내외의 분배금이 예상되는 시점이며, 지난 6개월간의 횡보장에서의 기초지수 코스피 200 대비 벤치마킹 성과를 비교해보니 지난 6개월간은 코스피가 약간 횡보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초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강달러 현상, 달러가 1300원 이상에서 또다시 1400원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꼭 강달러 현상이 아니더라도 유독 우리나라 코스피는 횡보장 구간을 겪는 특성이 많기 때문에 커버드콜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인 횡보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위력이 발생했던 지난 6개월이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의 지난 3개월간의 주가를 비교해보니 코스피 200 기초지수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의 그래프 모양새는 거의 판박이처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코스피 200 포트폴리오와 위클리 콜옵션 매도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데, 매주 2회 월간 약 8회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기존의 월 1회 콜옵션을 매도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기존 커버드콜 전략 상품들 대비 높은 인컴을 추구하게 되며, 이런 부분 때문에 코스피의 만년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주가 지수가 장기간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국면에서 코스피 200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간 약 8회 콜옵션 매도를 하여서 분배 지원 확보를 하는 편인데, 콜옵션 매도로 얻어진 수익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특성도 존재합니다. 해외 상품 커버드콜 상품들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는데, 국내의 기초지수를 추정하고 국내에 상장한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이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측면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측면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탑 10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순위로는 라이즈 200,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의 21%가 투자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개별적으로 해서 17%가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3순위가 SK하이닉스 7%, 원화예금 5%, 그리고 KB금융 2%, 현대차 2% 순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코스피와 삼성전자 의 합산이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에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 25%에서 30% 전후의 높은 삼성전자 비중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수 투자 기반의 커버드콜 전략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이게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지수답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해온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10년 데이터에서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250 수준이었던 것이 340 수준으로 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미국 같은 지수 대비해서 너무나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10년간에 장기적으로야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긴 하지만 이렇게 횡보장이 유독 긴 시즌들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기 횡보장이 정말 견디기 힘든 부분인데, 이러한 장기적인 횡보장에서 유리한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상분부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강달러 현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달러와 한국 코스피의 관계는 대부분 역비례 관계 70-80% 확률로 역비례 관계를 형성한 데이터들을 과거 사례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10년간의 미국 달러 그래프와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강달러가 지속된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역시 힘을 잘 못쓰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환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 돼서 코스피에서는 항상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강달러 현상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고, 현재 대외 환경들 또한 전쟁 이슈도 그렇고 미국 대선 이슈라든지 강력한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개인 투자자로서 전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 10년, 20년간의 평균 가격이었던 한 1150원 정도 라인은 언젠간 이제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부분이 작동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추후 1년이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 강달러가 언젠가는 약달러 혹은 평균적인 달러 가격으로 내려가게 될 때는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 이제 또다시 정반대의 입장이 돼서 외국인들이 유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또다시 한 7-80% 확률 정도로 많았던 지난 과거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으며,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높은 장기적인 횡보장을 좀 겪더라도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약달러 현상을 기다려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이제 투자 책들에서 달러가 1300원 이상일 때 코스피 지수를 사서 1100원일 때 코스피 지수를 팔면 거의 대부분 돈을 벌었다라는 데이터들을 책에서도 보고 메모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이론적으로도 달러의 가격 변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 또는 환차익에 의한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즉 강달러가 약달러가 되는 환경에서는 급격하게 환차익만으로 5%에서 10% 이상을 노리고 해외 자금들이 들어올 메리트와 확률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강달러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도대체 언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지 1100원대는커녕 1200원대를 본지도 언제인지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을 해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커버드콜 상품을 전략을 활용해서 지루한 횡보장을 기다려가면서 언젠가는 달러가 하락한다는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는 좀 유리하게 활용할 만한 전략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